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침을 준 거예요. 국회는 반국가 세력이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각 일원들이 가서 싸우고 이기고 오라. 이게 당 차원이 아니고요. 국회 차원에서 전 내란조사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고 고위공직자가 국회의원이 이야기하는데 톡톡 끼어들어서 시비를 걸고 있어요. 앞뒤로 한 6개월, 그러니까 한 1년 정도의 그 내란 인사들이 행한 인사에 대해서는 저는 원천 무효를 저는 특별법으로 제정해도 좀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이진석 방통위원장 하루라도 빨리 심우정처럼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 세월을 우리가 3년간 살았는데 이재명 대통령 요즘 국무회의 할 때마다 우리는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정신 나간 사람들을 위해서 꼭 한마디 하고 싶었겠죠. 그중에 또 이런 이야기를 어제 국무회의에서 했어요. 가로 열고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가로 닫고 하고 얘기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권력은 선출된 권력이 가장 크다. 그러니까 이제 권력이라는 표현을 쓰는 걸 좀 부담스러워 하던데요. 아무튼 그렇죠. 그러니까 장관이면 뭐가 대단한 것 같은데 너 장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국민이 선출한 이 권력이야. 그리고 그 권력에 의해서 임명된 사람은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을 따라야 돼. 그 얘기를 그렇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겠습니까?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국회와의 관계에서 지금 약간의 오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죠.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 국민주권은 첫째로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그 국민주권이 발현되죠. 그리고 그 선출 권력으로부터 다시 임명 권력의 정당성이 부여되죠.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합니다.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어서 우리 국무위원들께서 국회에 가시면 그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에 존중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장관들아, 너네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국회를 존중해. 그 얘기인데 장윤미 변호사님, 네.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입니까? 아마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으로 추정이 되고, 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한 명을 꼭 집었다기보다 이제 다중 포석이 있었다라고도 하고, 이제 원론적으로 맞는 말이니까 이제 선출된 권력은 누구로부터 선출된 겁니까? 주권자로부터 선출된 거예요. 임명이 된 국무위원관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질적으로 뭐 장관급이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 대단히 좀 민주성이 훨씬 확보된 거는 국회의원들이에요. 왜냐하면 국민의 대리인이고 국민들이 직접 국민 손으로 뽑은 사람들이거든요. 예우가 필시 있어야 된다. 이거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체제에서 입각하는 국무위원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 지시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너무 방통위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본인이 지방선거에 대구시장 출마자로 좀 분류되기가 있기도 하고 사실상의 사전선거운동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래도 최소한의 치밀성과 정밀성도 갖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이를테면 대통령한테 계속 면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방통위와 관련해서 빨리 대통령 몫을 지명해달라. 그래서 언론에서 팩트체크 같은 걸 해봤는데 김태규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사표 수리가 이제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임기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지금 없어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내부 상황도 잘 파악을 하지 못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뭐 본인은 부정했습니다만 독임제로 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사건건, 그리고 국회 출석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최민희 위원장이랑 설전을 벌였는데 설전이라고 하기에는 일단 이진숙 이 위원장이 너무 끼어들고 반박하고 말대꾸하다시피 하니까 7차례나 막 이렇게 설전이 오갔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보수도 어렵게 하는 거예요. 이걸 보수 지지층이라고 뭐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자성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본인 임기는 보장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정치적으로 염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진숙은요, 국무회의에 나와가지고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임기를 대통령과 맞춰주세요. 대통령 몫으로 임명을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자리 보존하는 것만 신경 쓰는 거죠. 좀 뻔뻔함을 넘어서 이건 좀 정상인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과거 윤석열 정권 때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하고 한덕수 총리 등 그 윤석열 정부의 내각 일원들이 국회만 오면은 그냥 큰 소리 지르고 대들고, 이것은 그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침을 준 거예요. 국회는 반국가 세력이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각 일원들이 가서 싸우고 이기고 오라. 그래서요, 정말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정강 내각 인사들을 만날 때 자괴감이 든다. 어떻게 저렇게 오만불송하고 불황당 같은 인사들이 장관과 차관을 할 수가 있냐. 공무원들 정말 못돼 처먹었다. 이런 얘기들을 사석에서 하는 거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자, 정권이 바뀌었으면요,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이 정권의 기조에 맞게 움직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감정이 없는 것 같아요? 감정이 있어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자리에 앉아있으면요, 민주당 당원들은 무섭다는 사람도 많아요. 저 눈빛이 무섭다.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엄청난 인내력으로 국무회의 참석할 때 회의도 하고 소통도 하고 이렇게 참아가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도 최소한의 예의를 보여줘야죠. 아니, 국회 가서 쌈박질하고 오고 대통령한테는 대안도 없이 이 얘기 저 얘기 했다가 그게 대안이 됩니까? 아니, 대안을 얘기하면서 보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막 내지르고만 있는 겁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저는 이재명 정부가 언제까지 인내력을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하루라도 빨리 심우정처럼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연 67님, 대통령 임기랑 맞춰주세요. 윤석열 임기랑. 한심한경님, 빵수기 바게트빵으로 졸라 패고 싶다 그러셨는데, 우리 신인규 대표님하고 제가 방송을 오랫동안 같이 했습니까? 윤석열 초창기부터 우리가 계속 많이 얘기했던 것이 프레지던시에 관한 거였습니다. 프레지던시 뭐냐? 프레지던트가 대통령이죠. 프레지던시는 대통령으로서 어떤 그 직위, 거기에 대한 이해, 해야 될 일들,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프레지던시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 자리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자인 거예요. 지금 방금 이재명 대통령 얘기 들었잖아요. 국회는 국민이 선출한 기관이다. 거기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니까 거기가 권력이다. 그러면 임명직들은 거기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윤석열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자가요, 23년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아까 김지호 대변인님 뭐 사석에서 들으셨다고 했는데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국무위원들한테 싸우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 미친놈 아닙니까? 신인규 대표님,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윤석열이 지금 뿌려놓은 이 내란의 씨앗들과 잔재들로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이 발목이 잡히거나 더 힘든 세월을 보내야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 이거 좀 더 적극적으로 풀어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그 송원석 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불법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사과라는 게 말로만 미안해를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 국민들이 입은 피해, 그리고 지금도 현존하고 있는 내란으로 인한 이진숙 같은 사례로 인한 피해를 제대로 원상복구를 해야, 그래야 이 내란이 종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두 가지를 주문하고 싶은 게, 첫 번째는 이게 당 차원이 아니고요, 국회 차원에서
전 내란조사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란특위를 통해 가지고 과거의 그 반민특위와 유사하게 이 내란과 관련됐던 종합적인 지난 윤석열 정권 3년의 저는 그 과정들을 좀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생각이 우선 하나가 들고요. 또 하나는 내란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내란과 관련 있는 인사들이 행한 인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한덕수, 최상목이 될 겁니다. 그거 원천 무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내란 인사가 알박기 해놓은 내란 종자들, 내란 씨앗들이 어떻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의 녹을 가지고 세금을 가지고 녹을 타먹고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가장 방송 독립적인 사람이 왔는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기준이 필요할 텐데 저는 윤석열의 내란이 12월 3일에 있었으니까 2024년 12월 3일 아닙니까? 앞뒤로 한 6개월, 그러니까 한 1년 정도의 그 내란 인사들이 행한 인사에 대해서는 저는 원천 무효를 저는 특별법으로 제정해도 좀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거기에 이진숙 임기도 걸려요. 2024년 7월에 취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기준이야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정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내란과 관련돼서 처벌받아서 유죄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인사들, 윤석열, 한덕수, 최상목이 행한 모든 인사들에 대해서는 저는 원천 무효를 하는 특별하고 저는 비상적인 좀 조치가 필요하지 않는가. 언제까지 우리가 이진숙의 저 거의 반헌법적이고 저 내란 친화적인 태도를 봐야 되는 것인지 이제는 좀 뭔가 묘수가 좀 필요한 때다. 저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 하는 말을 이진숙이 알아들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진숙 정말 그동안 국회에서 보인 태도를 보면 가관이었죠. 이름하여 이진숙 싸가지 모음이라고 할까요? 한번 모아봤는데 보시죠. 현재 방통위는 대수술을 하지 않으면 방송 정책을 집행할 수 없으며 지능 규제 아무것도 못할 만큼 망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적어도 민주당 과방위원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다수의 생각과 동일합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진숙 위원장한테 동의 여부 물어봤습니까? 어디 끼어들어서 이러세요? 가만 계세요? 가만 계세요? 제가 말하고 아니, 지금 있습니다. 방통위원회에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으로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끼어들지 마세요. 질문한 거 아닙니다. 아주 모욕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드린 모욕은 이진숙 위원장이 자초한 겁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계시는데 왜 임기를 맞춰줍니까? 불법이고 범법이고 위법을 했으면 사퇴를 하셔야죠. 제가 불법이고 위법이고 범법을 어떤 걸 했다고 그러십니까? 잠깐만요. 황정아 의원님. 네. 잠깐만요. 의원님이 질문하실 때 답하십시오. 아니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제가 답변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왜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왜 말씀하십니까?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저도 저의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 없습니다.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저에게 불법 지금 이 10분은 때문에 황정아 의원에게 주어진 10분입니다. 탄핵 심판 중이고 제 직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오늘 여기 왜 나오셨어요 오늘?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기서 느끼는 게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몇몇 동물들은 더 평등하다라는 아니, 그 말을 떠올리게 이진숙 중에 됩니다. 들어보세요. 여기 심각한 수준이 심각한 수준. 뭐라고 얘기를 아니, 해야. 그러니까 저게 그냥 간단한 거예요. 내란 수괴. 윤석열의 내란 인사들이에요. 저걸 가지고 지금 이 국가기관 내부의 반민주성과 반헌법성을 가지고 저렇게 지금도 활동하는데 왜 세금을 주고 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저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요. 저는 내란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저런 인사들 일거에 제거하는 게 맞고 아니 저 사람들 뭐 외국 나가서 살라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내란 수괴와 연관된 사람들이 지금 공직에 들어와서 있는 꼴은 내란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저건 레드라인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진숙이 괜히 보여줬어요. 이진숙 싸가지 모음 보여주는 동안에 실시간 동접자가 1000명이 빠졌어. 아니, 그러니까 국정을 다루는 상임위원장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품격을 보여줘야 되는 게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의 공통적 의견 아닙니까? 하물며 우리끼리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대화를 해도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끼어들지 않는 게 암묵적인 그런 에티켓 아닙니까? 그런데 장관급 인사, 방송통신계를 그냥 관장하는 최고 고위공직자가 국회의원이 이야기하는데 톡톡 끼어들어서 시비를 걸고 있어요. 이거 시비죠, 시비. 무슨 동호회입니까? 아니 무슨 우리가 뭐 어떻게 마을에서 사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모임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요 저런 모습을 보면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가 어떤 방식으로 인사를 했는지 그냥 저런 함량 미달에 시정 잡배워도 못한 인사들을 국무위원으로 인사해놓고 본인은 그냥 대통령실에서 김건희와 띵가띵가 하면서 해먹을 궁리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장현미 변호사님 뭔가 좀 말이 통해야 뭐를 장관급이잖아요. 예. 그 중요한 부처의 책임을 맡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정상으로 안 보이는데 그 기관은 어떻게 되죠? 의도된 무례함이라고 보여지죠. 사실상 이 방통위 체제를 왜 망쳤다고 얘기를 하면요. 본인 떳떳하게 얘기 못합니다. 왜 법원에서 번번이 제동에 걸렸어요. 윤석열 씨가 민주당 추천 몫의 방통위원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이 국회에서 임명에 문제 없다라고 회신 받았는데도 법제처 이완규 법제처장이었죠. 그냥 입맛에 맞도록 시간 끌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진짜 무슨 이데올로그처럼 이론만 제공해주고 이랬어요. 그렇게 망쳐놓으면서 2인 체제 본인들이 자초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고 싶은 걸 다 했습니다. 아주 중징계. 본인들 귀에 쓴소리하면 본인들이 듣고 싶지 않은 보도하면은 중징계 내리고요. 완전히 재승인도 어렵게 만드는 그런 벌점을 주고 했습니다. 2인 체제로 아무런 적법 절차도 거치지 않았어요. 법원에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렇게 당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회의원 질의를 하면 듣고 본인 입장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물었을 때. 이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없고 왜냐하면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을 그냥 무시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정치를 하는 걸로 보이는 겁니다. 아, 대구시장 나오려고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왜 그러냐? 자기 정치 잘하고 있는 거 아니겠냐? 이진숙으로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어떻게 기관장 자리를, 그것도 장관급 자리를 그런 식으로 최소한 소모한다는 인상을 국민들께 드리고 있습니까? 아, 너무 좀 참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헌법재판소가 참 잘해왔는데요. 저는 그동안에 우리가 그래도 평가는 해야 되니까요. 지난 1월이죠. 그때 2월인가요?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있었고 헌법재판소에서 4대4로 이진숙이를 지금 복귀시켜 놨기 때문에 지금 저기서 저러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진짜 헌법재판소가 그때도 제가 비판을 했습니다마는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이준숙에 대해 가지고 면죄부를 준다. 그래서 4명이 직으로 복귀시켰어요. 제가 그때도 이런 비판을 했죠. 방송을 장악하는데 성실히 하면 더 큰 문제 아니냐. 당연히 직에서 파면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근데 헌법재판소가 4대4로 직을 복귀시켜놨기 때문에 이 모든 지금 소위 말해서 국가적 피해가 여전히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용기 없음과 주저함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건데 저는 이진숙이 그동안에 해왔던 그 업무 처리 방식이라는 것도 사실상의 대한민국의 헌법을 위반하고 방송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업무 처리 방식이었던 겁니다. 근데 저런 자를 지금도 내란을 우리가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정리를 못 해낸다고 한다면은 저는 대한민국 헌법에 도전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 어그러진 세상을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 전 그런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전 저 내란 인사들을 정리하지 않으면은 정말 이거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책임 있는 분들은 정말 저는 좀 더 책임감을 느끼면서 이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야 된다. 전 그렇게 봅니다. 정말 이진숙 볼 때마다 참 힘드시죠. 예. 더군다나 뭐 이 대통령하고 임기를 맞춰달라. 아 그러면은 본인이 그 입으로 그렇게 했으면 윤석열 임기하고 맞춰야죠 본인이. 그걸 더 이야기해서 뭐 합니까? 아이고 참 저런 사람들 얘기를 한다는 것도 힘듭니다. 최성환님 정당 바로 세우기 신인규님 응원합니다. 화이팅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시는데 요즘 너무 날마다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감사드리고요.
또 야생화님 좋은 말씀 해주시는데 시원한 커피라도 한 잔씩 마시면서 하세요 하고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그런데요, 아까 초하님, 저도 영덕 사람인데 아까 영덕 사람 하셨을 때 70세라 경제력이 없어서 회원 가입도 못하고 슈퍼챗이 힘드네요 유유하셨는데,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정말 그 부담 가지시지 마세요.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초하님, 회원 가입해야 되나 뭐 또 슈퍼챗 보내야 되나 전혀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초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만 해도 정말 힘이 되니까 감사합니다. 끝으로 아까 신인규 대표님한테 물어보겠다고 했는데요. 안철수 의원이 지금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됐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국민의힘은 지금 사망선고 직전에 코마 상태에 놓여 있다. 이번 대선 패배는 정당으로서 가장 큰 위기 상황인데 코마 상태에 빠진 국민의힘을 반드시 살려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의사니까 이제 코마 상태, 코마는 의식이 없는 상태죠. 사망 선고 직전에. 그것을 살려내겠다라고 했는데 신인규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건 이제 가장 해로운 목표를 스스로 설정을 하신 것 같아요. 왜 죽어가는 게 마땅하죠. 왜 죽을 짓을 했으니까 죽어야죠. 국민들 앞에 청산당할 짓, 내란을 동조하고 내란을 옹호했으면은 없어져야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다시 한번 본인이 뭐 살릴 능력이 있는지도 저는 의문입니다만은 살려보겠다라는 아주 해로운 목표를 스스로 설정한 거 아닌가 싶고, 이번에 또 직책이 또 혁신위원장인데 안철수 의원은 과거에도 혁신전대 해가지고 노래를 불렀다가 굉장한 비웃음을 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가 말하는 새정치, 안철수가 말하는 혁신, 누구도 몰라요. 왜? 본인이 설명을 못하니까요. 근데 이제 와서 또 혁신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코마 상태 아주 해로운 국민의힘을 또 한 번 살려놓겠다라는 것은 목표와 방향도 매우 해로울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안철수 의원에게 그럴 능력과 리더십이 있는지도 매우 심각한 의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신인규 대표님 말씀을 정리하자면 진단은 맞는 것 같은데 처방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아니 그 죽을 짓을 안철수 의원도 같이 했어요. 그 안에 있으면서 죽어 마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정리하자는 얘기인데, 저는 뭐 안철수 의원이 최근까지도 김문수 후보 옆에서 그 지지하고 했던 모습들을 보면요, 안철수 의원도 심판 대상에서 저는 뭐 자유롭지 않다. 저 그렇게 봅니다. 코마 상태에 빠진 거 맞지요. 오늘 그 김영민 교수 책을 한 번 더 인용해야 되겠는데 또 이런 글도 있었어요. 제목, 그 소제목이 그랜토리노를 권한다 라는 거예요. 그랜토리노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나왔던 영화예요. 그러니까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완전히 한국전까지 참전했던 보수 노인인데 뭐 이렇게 뭐 몽족인가 소수민족 애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본인이 그 애를 위해서 일부러 총을 꺼내는 것처럼 해서 총에 맞아서 죽음으로써 그 애를 살리고 그 애를 괴롭혔던 사람을 벌주는 뭐 그런 영화였는데, 그걸 이야기하면서 그랜토리노 영화를 좀 봐라. 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른바 보수 우익에게도 뭔가 정신이라고 할 만한 게 필요하지 않겠나. 정신줄을 놓지 않으려면 정신이 필요하지 않겠나. 소울이 없는데 어떻게 소울푸드가 될 수 있겠나.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뜬금없는 계엄 시도를 통해 공동체의 밥상을 엎은 지금 한국의 보수 우익에게도 마침내 자살의 기회가 왔다. 얼마나 준엄한 얘기입니까?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저는요, 참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반대를 하려면 잘못 가고 있으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반대를 하면 그것은 동의할 국민들이 있죠. 제대로 가고 있는데 그냥 반대한다? 배추 쌓아놓고? 그 어떤 국민이 그걸 동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40에서 30, 30에서 20으로 떨어지는 거죠. 제가 국민의힘 없어지는 이유 짧게 30초만 설명드리면, 모든 집단이 존속하려면 세 가지의 사가 필요합니다. 3, 4.
첫 번째가 사상, 두 번째가 사람, 세 번째가 사연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은 사상이 없죠. 이익단체에 불과하다고 보여지고 쓸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본인들의 사연이라고 하는 서사를 보면 내란에 동조한 서사 아닙니까? 근데 이런 집단이 대한민국에도 존재한다라는 게 국익적으로 아주 해롭지, 어떤 염치와 어떤 본인들의 이유를 갖다 대더라도 저희 되겠습니까? 오늘도 송원석 원내대표가 사과를 했는데요. 그냥 국민 갖고 장난하고 놀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들의 말과 행동이 다르고 이율배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수는 다시 재건돼야죠. 그래야 나라가 제대로 가는 겁니다. 양쪽 날개로 날아야.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 보수입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코마 상태에 빠졌는데 그걸 어떻게 살려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깊이 있는 성찰 해봤으면 좋겠습니다.